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관광객들이 전남을 다녀갔단 말이에요.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테마 여행 코스를 개발하고 이게 다 지역별로 쪼개져가지고 경쟁 침울만 계속 부추기는. 연계되는 관광 루트가 없어서 뭐 경부권 따로, 서남부권 따로, 심지어는 저 경남 쪽으로 또 관광객을 많이 뺏기는.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이 더 많다. 자팍다식한 기자들의 신개념 토크쇼. 전남 기자회견. 드디어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뭐 다들 잘 지내셨죠? 반갑지 않으신가요? 너무나 반가워요. 우리는 처음이죠? 아니, 여기선 처음인데 항상 스튜디오 밖에서 뵙다가 너무너무 뵙고 싶었고 오늘 그래서 더 설레이네요. 제가 한 4주 만에 온 것 같은데 사실 되게 어색해요. 지금 갑자기 와서 그런가. 오면 오고 가면 가는구나. 역시 냉정하셔. 저희가 뭐 지난 시간들 좀 저도 이렇게 모니터링 하면서 좀 봤는데 제가 없어도 뭐 빈자리 꽉꽉 채워져서 사실 저는 이제 나는 다른 일을 봐도 되겠구나, 이제 하산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다시 이 자리로 왔습니다. 자신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은 굉장히 독선적인 생각이에요. 너무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가 5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5월 18일 가장 의미 있는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저는 좀 가슴이 좀 아픈 시기이고 또 우리의 역사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이번 뭐 기념식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달라졌다라고 좀 하더라고요. 좀 어땠나요? 그렇죠. 5.18 광주항쟁 40주년, 40년이 됐죠. 근데 코로나19로 모든 행사나 뭐 집회, 각종 행사들이 굉장히 단촐하게 치러졌죠.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못하고 그런 점이 가장 특색 있는 40주년 행사가 된 것 같아요. 네, 그 옛날 전남 도청 부지이고 버스 타고 이제 문화전당역에서 내리면 바로 도착하는 그 지점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5.18 민주광장이 생기면서 그곳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5.18 관련 기념식 생중계가 진행이 됐었는데, 그동안에는 항상 이제 망월동 묘지에서 생중계가 진행이 됐다면 올해는 이제 40주년 기념으로 해가지고 5.18 민주광장이 생기면서 그곳에서 진행이 돼서 참 새로운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사실 뭐 저도 당시에는 이제 뭐 깐난쟁이 시절이라 사실 뭐 이런 역사가 우리한테 있었나? 사실 이제 크면서 뭐 대학생이 되고 뭐 사회에 나오면서 사실을 알았거든요. 근데 당시에 우리 불독 기자 같은 경우는 세상에 빛을 보기 전이었을 텐데. 그렇죠. 뭐 좀 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저는 이제 90년도에 태어나서 사실 5.18을 직접 몸으로 겪지는 못했지만 그 당시에 이제 저희 부모님이 고등학교 1학년이셨더라고요. 그래서 등굣길에 본 5.18의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을 전해 들었었고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전부 다 광주에서 나오다 보니까 뭐 5월이 되면은 항상 이제 국립묘지에 간다던가, 또 대학교 다닐 때는 5.18 관련해가지고 이제 기념재단이 설립이 돼가지고 그쪽에 좀 취재를 다녔던 기억이 나고, 5.18은 저에게는 항상 이제 제가 광주 사람인 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사건으로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좀 어떠셨어요? 네.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죠. 그래서 목포에서도 집회와 시위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생생한 기억들이 4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고, 알베르 까미의 얘기가 생각났어요.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 저지를 더 큰 범죄에 용기를 주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방관한다 이거네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에 밝히셨죠. 그러니까 5.18 정신을 헌법이 개정된다면 반드시 헌법 전문에 담아야 된다, 이것하고 발포 명령 인자가 가려지지 않았다. 그래서 오히려 왜곡이나 이런 일들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진상 규명을 반드시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번이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현 정부도 이거에 사실 좀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실제 보니까 또 광주 전남 당선자들의 공동 발의할 1호 법이, 법안. 예, 1호 법안이 또 이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광주 전남 물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다 네. 당선이 됐죠. 18명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1대 국회가 개원이 되면은 1호 법안으로 5.18 왜곡 처벌 특별 법안을 추진하겠다.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공동 발의한 이 관련 법안은 이제 핵심이 그겁니다. 5.18 민주화 운동의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역할과 범위에 대해서 좀 권한을 확대해야겠다. 이거 하나하고 또 역사를 왜곡했을 때 그 처벌을 강화하자. 이것고 또 하나는 유공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또 보상. 이게 좀 핵심 골자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5.18 관련해서 더 이상 이제 역사 왜곡을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민주당에서 중심적으로 이번에 21대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이런 특별법을 처리를 하겠다. 그것도 올 연말 안에 처리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법안이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속도를 낼 거라는 전망들이 우세하지만 조금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왜곡 처벌법 자체가 헌법의 가치로 볼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위반한다, 침해한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학계의 주장 때문에 논란의 소지는 여전히 있고요. 미래통합당에서는 연내 처리라고 딱 확정을 짓기보다는 우리가 협조를 할 테니까 이 특별법 내용에 충실하자 이런 입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분위기가 좀 예전하고는 다르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우리가 보수다, 진보다 나뉘면서 사실 5.18에 대한 그 입장차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그 입장차들이 줄어들었다라고 좀 보는 접해졌어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사실 좀 너무 이렇게 좀 무거운 얘기를 저희가 처음부터 나눠서 앞으로 뒤에 갈 때 이게 점점 무거워지지 않을까라는 이 뭔가가 엄습해 오는데 요거를 좀 지우기 위해서 화제를 좀 전환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뭐 오늘 주제에 대한 얘기를 살짝 먼저 꺼내야 될 것 같은데요. 참 아쉬운 게 5월 하면 가정의 달, 또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연인과 함께 뭐 좀 이 푸르른 들판에 나가서 뛰기도 하고 좋은 꽃 구경도 하고 뭐 놀이공원도 하고 뭐 흔히 말해서 여행까지도 가야 되는 시기였던 것 같은데 올해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다 막혀버렸어요. 좀 많이 안타까운 상황인데 좀 어떻게들 좀 바라보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언론 보도나 뭐 설문조사를 했던 기관들의 그 결과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 가장 크게 일상생활에 변화가 된 게,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변화가 된 게 이제 외부 활동이 줄어들었죠. 외부 활동이 줄어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나들이의 계절, 여행의 계절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동률이 굉장히 낮아진 것으로 그렇게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전남 관광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일단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일단 뭐 앞서 보셨듯이 뭐 우리 지역에 찾는 관광객들 사실 많이 늘은 게 현실입니다. 사실이고. 근데 뭐 감사하기도 하고 우려도 되는데요. 일단 뭐 우리 저 두 분 기자님들 이렇게 주변 지인들께서 이렇게 뭐 전남 지역 어디를 가야 되느냐 이렇게 추천을 좀 받아보신 기억들이 좀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추천을 받기보다도 제가 많이 해드렸던 것 같거든요. 이제 매화마을 가는 길에 글램핑장이 하나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곳을 가보면 사실 2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어요. 이제 편하게 캠핑을 한다. 그리고 정말 잘 꾸며져 있는 조경을 감상을 할 수 있다. 이런 2가지 이점이 있어가지고 많이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사실 캠핑이 붐이라고 해도 여러 가지 챙길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놀러 갈 때 그렇게 부지런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글램핑장 안에 들어가면은 텐트 안에 침대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이렇게 잘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광양 글램핑장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따로 뭐 추천해 보신 기억 있으신가요? 신안군이 지금
아주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병풍도에 뭐 12사도 순례길, 뭐 산티아고 순례길을 번따서 섬티아고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보면 군데군데 예배당도 만들고 이렇게 그러니까 걸어서 이렇게 순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소확도, 기점 소확도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길을 사람들이 꽤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인 중에 몇 분이 이제 저한테 따로 전화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전남에 있으니 좀 가볼 만한 곳들을 좀 추천해 달라. 그래서 처음에 제가 내려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저희 집이 저희 처가댁이 순천이라 순천에 있는 순천만 습지를 가십시오.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후에는 조금 바뀌었어요. 다니면서 이제 제가 직접 다니니까 어디를 가면 좀 좋고 저도 나름 이렇게 봐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좀 저는 코스로 이런 것들을 좀 모아가지고 소개를 좀 시켜드려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은 목포로 내려오시라. KTX가 있으니 그럼 KTX에 내리셔서 목포 근대문화거리를 일단 한번 둘러보시고 그리고 나서 가장 긴 케이블카를 한번 타고 오셔라. 그러면 하루가 끝난다. 왜냐면 타고 내려오는 시간이 있으니. 네. 그리고 거기 또 인근에서 맛집은 언제든지 휴대폰으로 검색이 가능하니까 취향에 맞게 드시고 그리고 점점 남쪽 해안을 따라서 동부권으로 하나씩 넘어가시라. 그럼 되게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럼 한 2박 3일 정도 코스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아직까지 이 전남의 전반적인 코스는 아직까지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건 제가 만든 코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저도 친구들이 오면은 일단 목포 와서 1박 하든지 아니면 하루 동안 낮 시간대에 관광을 하고 밤에는 동부권으로 여수 순천 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1박 하고 그리고 다시 경남 쪽으로 경남 뭐 통영이나 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테마 여행 코스를 개발하고 그게 굉장히 큰 과제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그런 우리한테 숙제들이 좀 남아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통계 수치를 보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관광객들이 전남을 다녀갔단 말이에요. 지난해 경기도에 이어서 전남이 6천만 명을 넘어 6,255만 명이 방문한 걸로 그렇게 집계가 됐죠. 문제는 동부권으로 거의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목포는 50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작년에 그렇게 집계됐는데 그 외에는 다 순천, 여수, 뭐 여수의 밤바다 그쪽으로 다 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광객들이 지역적으로 전남 내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편중돼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제 방금 또 얘기를 해주셨지만 실제로 여수가 전남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온 단연 1등인 곳이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어느 정도였나요? 작년 수치를 이제 통계 자료로 이제 확인을 한 거잖아요. 1,354만 명에 돌파됐거든요. 여수 인구가 28만 명을 조금 넘는데 이 전체 인구보다 관광객이 48배 정도가 많이 다녀간 셈이에요. 여수가 이제 낭만을 앞세우면서 젊은 연령층들이 많이 찾게 되니까 이분들이 와보니까 좋거든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도 데리고 오고 또 부모님도 모시고 오고 이렇게 해서 재방문율이 굉장히 높아서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어떻게 보면 그 여수 밤바다라는 노래도 좀 한몫하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정말 효자 노래죠. 그러니까 왜 저희 어머니가 이 노래가 나오고 나서 제 차에서 자주 틀었는데 여기서 여수를 가려면 얼마나 걸리니?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차편이나 이런 걸 좀 알아봐 드렸더니 바로 일주일도 안 돼서 친구분들하고 시간을 정해서 바로 벌써 여수를 가신 거예요. 전화를 드렸더니 그래서 어머니 어디세요? 나 여수인데? 언제 가셨어요? 네가 얘기해서 다 예약하고 다 갔다고. 그러니까는 뭐 요즘 대중교통도 원체 잘 돼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미 내려가셔서 여수 곳곳을 보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오시고 나서의 그 말씀이 바로 그거였어요. 한 번 더 가고 싶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뭔가 기억에 자꾸 남기는 게 있기 때문에 재방문을 더 선호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난해 전남 지역에서 2018년에 비해서 40% 이상 관광객이 증가한 곳이 이제 목포, 광양, 신안, 해남, 담양, 공, 완도, 진도 이렇게 8개 시군이거든요. 그러니까 6천만 명이 전남이 전체가 이제 그걸 돌파한 게
뭐 이 서부권에서는 어떻게 보면 천사대교 개통 지난해 4월에 개통을 했죠. 그리고 이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제 케이블카 목포 해상 케이블카 개통이 6천만 명을 돌파하는데 좀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여수 같은 경우는 이제 경도 개발도 이제 남아 있죠. 네, 맞습니다. 이후에 더 늘어날까요, 그러면? 당연히 더 늘어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경도의 특급 호텔부터 해가지고 뭐 골프장, 뭐 리조트 시설 전부 다 이제 갖춰진다고 하고 해상 케이블까지 들어와요. 그래서 경도가 만약에 준공이 되면 2024년도 정도에 준공이 된다고 하니까 준공되면 여수에 있는 어떤 관광객들, 여수에 찾아오는 관광객들, 순천에 있는 관광객들 전부 다 너나 할 것 없이 경도를 찾게 되시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좀 해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전국적인 이게 사안이긴 한데 지자체별로 그렇게 아주 연계, 그러니까 같이 공동 협력해서 관광 코스를 개발하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미약한 수준이에요. 사실 취재 보면. 이게 다 지역별로 쪼개져가지고 경쟁 심리만 계속 부추기는 그런 상황이 연속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연대하고 같이 통합해서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좀 미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광양 매화마을입니다. 올해도 매실나무는 꽃을 피웠습니다. 가지마다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어서 봄이 왔음을 실감케 합니다. 매화는 여전히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지만 눈에 띄게 변화된 게 있습니다. 바로 관광객입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매화축제가 취소된 상황. 당초 계획대로 축제가 열렸다면 관광버스 수십여 대가 줄을 잇고 있었겠지만 관광버스는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이리와요. 오면서도 조마조마해. 여기 있는 주민들이 또 반겨줄까. 뭐 너는 힐링이 되지만서도 또 이쪽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또 그거 되잖아요. 축제 취소된 건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제 와서 보니까 그래도 이제 꽃이 좀 이쁘게 피어 있어서 그런 데로 또 아쉬움이 있지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이제 저희는 계속 뭐 이렇게 하면 관광이 좀 잘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도움되지 않겠느냐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 발목을 잡는 건 코로나19인 것 같아요. 이 지역 관광에 좀 얼마나 영향을 좀 미쳤다고 보시나요? 여수 같은 경우도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번 연휴 기간에 직격탄을 맞았거든요. 여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인근 도시인 뭐 순천이나 광양 관광객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지난해 여수에 이제 1,3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갔다면 이걸 지금 올해 수치하고 비교를 해보잖아요. 올해 1월부터 4월 관광객이 한 49% 정도 줄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올 연말에 정산을 해보면 1,000만까지 돌파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남도 차원에서도 뭐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6천만 명 작년에 기록했던 6,200만 명 선은 어렵지 않을까 올해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올 1, 4분기에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그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발이긴 하겠지만 어쨌건 우리가 대표적인 봄 축제들이 어쨌건 다 줄줄이 취소됐기 그렇죠. 때문에 네. 또 가면 이제 재미없는 거 아니야? 이래서 더 안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지역 축제가 사실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가장 촉매제 역할을 하죠. 예. 그쵸. 그 지역 축제를 구경하기 위해서 왔다가 이제 인근 관광지를 같이 구경을 하고 머물다가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축제가 취소되니까 올 동기가 사라진 거죠. 네. 예, 예. 그러니까 사실 그 첫 축제 취소가 광양의 매화 맞아요. 축제가 맞아요. 시작이었죠. 우리 네. 같은 경우는. 100만 명 정도 찾는, 많을 때는 200만 명 정도 찾는 축제이고, 그런데 이제 매화 축제가 취소가 됐는데 사람들이 없을 줄 알았어요. 제가 이제 첫날에 이제 축제 원래 하려고 했던 첫날에 가봤었는데 오전에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근데 오후가 되니까 정말 사람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마스크 부대들. 네, 마스크 부대들. 네, 그래서 이제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신다고는 뭐 여겨지긴 했었었는데 계속 더 들어오시다 보니까 주차 대란도 여전히 있었고, 그래서 광양시에서 굉장히 좀 머리 아프셨죠. 왜냐면은 축제도 취소했고 이제 제발 오지 말아달라라고 부탁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너무나 또 오시니까. 근데 오시는 분들을 뭐 떠밀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광양시에서도 굉장히 좀 노력을 하셨었고. 불의 산수유 축제도 맞아요. 같은 시기 네. 비슷한 시기에 네. 하는데 사람들이 산수유 축제를 구경하고 또 지리산도 또 구경하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축제 자체가 취소되니까 아예 내려오지를 않는 거죠, 네. 사람들이. 근데 이거는 좀 여담이긴 한데 이런 축제들이 취소되니까 사람들이 갈 곳이 없잖아요. 네. 산으로 몰리신다는 얘기도 있던데. 예, 산으로도 정말? 가고 네. 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집 가족들이랑 소통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런 좋은 점이 있는데 또 너무 오랜 시간 가족들과 같이 집에서 머무니까 불화가 생겨. 불화가 생기는 거죠. 여긴 사소한 걸로 이제 불화가 생긴다고 그래요. 네. 예. 뭐 일단 이런 코로나 영향이 사실은 우리 지역 관광객의 발목을 사실은 가장 많이 잡는 주 요인으로 지금 꼽히고 있는데 어쨌건 올해는 6천만 명 달성이 어렵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보는 보고 게 있어요. 맞겠죠.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좀 봤을 때는 이제 뭐 해외로 나갔던 여행객들이 국내로 이제 다시 돌고 있다라는 얘기도 사실은 볼 수 예. 있어서 이번 여름에는 절대 예, 그런 것이 우리 전남 지역의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허재로 작용할 것이다. 또 전남도도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여행 트렌드 자체가 좀 바뀌었다고 보는 게 맞지 네, 않나 좀 맞아요. 싶습니다. 네, 뭐 일단 뭐 앞서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저희가 좀 나눠봤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필요한 것 같거든요. 우리가 전남 하면 좀 대표할 수 있는 콘텐츠 어떤 것들이 있다고 좀 생각하시나요? 남도의 맛 맛. 그리고 청정 이미지 이 두 개가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맛과 청정. 네. 어떤 게 좀 있다고? 저는 섬과 바다가 아닐까. 섬과 바다. 맛은 전라남도 하면은 당연히 맛은 우리가 따라가는 이미지잖아요. 너무나 명확하게. 그래서 이제 전남도 자체에서도 이제 섬 개발에 워낙 좀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섬. 섬. 그 섬에 가고 싶지 않다. 왜 근데- 가고 싶지 않으신 거죠? 근데 나는 저는 이해가 고향이 가요. 섬이거든요. 또 이제 주소 얘기하시라고. 어디 사시죠? 전남 신안군 장사면 도창리 252번지. 너무 자동으로 나오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살짝 이해가 가는 게 네. 다도해 항상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다도해 하면 어디를 볼 수 있을까? 전남이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서남 쪽, 서남 쪽에 섬들이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신안 같은 경우만 봐도 우리나라의 웬만한 섬들 다 합쳐도 못 따라갈 정도로 1000개가 넘는 예. 섬이 있죠. 뭐 말로는 1004개의 섬이라 하지만 그거는 이제 뭐 사람이 살고 이제 볼 수 있는 섬인 거고 뭐 그 외의 섬들도 더 있다라고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무인도도 있고 암초도 있고. 그렇죠. 암초도 섬에 들어가나? 글쎄요, 그거는 한번 사전을 좀 어떤 찾아봐야 면적이 되지 않을까요? 좀 네. 충족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네. 여수도 뭐 365개 섬이 있다고 홍보를 계속 하시고 정말 섬 많죠. 하루에 하나씩만 놀아도 그렇죠. 신안, 진도, 완도가 섬이 가장 집중돼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전남하면 섬이 굉장히 많고 이것들을 가지고 뭐 굉장한 컨텐츠를 좀 생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제 뭐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런 섬을 활용한 컨텐츠, 특히 뭐 경관 이런 섬에 대한 경관들, 햇볕. 뭐 갯벌, 뭐 전반적으로는 해양 관광으로 좀 봐야 맞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한 완도처럼 해양 치유 산업.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햇볕을 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식물만 광합성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사람도 하루에 20분 정도의 어떻게 보면 광합성을. 광합성을 해야 어떻게 보면 우울증도 안 걸리고 뭐 비타민 어, D를 얼굴 보충할 수 타는데? 있다고 비타민 D를 보충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바다에서 바다의 공기를 만끽하면서 관광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큰 경쟁력이죠. 이런 벨트를 조성을 해서 이런 것들을 좀 관광 상품화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사실 전라남도에서도 이제 비슷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이걸 것 같아요. 뭐 사실은 뭐 여기에 뭐 이순신과 관련된 컨텐츠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것들이 좀 펼쳐져 있는데 뭐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중국을 공부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말을 만들어냈냐면 베이징을 가면 경극을 보고 상하이를 가면 서커스를 보고 또 중국의 역사를 보려면 어디를 가라?
서안을 가라. 우리 경주 같은 뭐 1000년 이상의 어떤 도읍지였죠. 왕조들의 중국 서안을 가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 전남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목포에 가면 뭐 어떤 무엇을 먹고 또 어디를 구경하고 뭐 그러니까 뭐 케이블카를 타고 또 유람선을 타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완도로 가면은 해양 치유를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그런 것을 좀 체험을 하고 또 순천 여수로 가면 뭐 다른 이런 걸 뭐 야경을 구경한다든가 또 어떤 음식을 맛본다든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 그런 좀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남해안 관광벨트 이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과제가 되고 있죠. 지금. 그렇죠. 이게 남해안 신성장 관광 벨트라고 하잖아요. 이게 광주 전남 연구원이 전라남도에 최종 보고한 내용이거든요. 영광에서 목포, 완도를 거쳐서 여수까지 이렇게 해서 서남해안 관광 도로를 연결을 하고 지역별로, 권역별로 특성화된 프로그램들을 내세웠어요. 요지는 사실 전남 모든 관광지를 하나로 묶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좀 되려면 사실 우리는 이건 계획일 뿐인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 차원의 어떤 혁신적인 예산 지원, 그리고 전남도의 정말 강력한 의지, 그리고 또 해외 투자도 무조건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또 민간 투자 유치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이 거대한 어떤 관광 벨트가 조성이 성공적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희가 좀 세밀하게 좀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목포 같은 경우는 뭐 4대 관광 거점 도시로도 선정이 좀 됐단 말이에요. 예, 올 1월에 이제 전국에 뭐 목포를 비롯해서 전주, 강릉, 안동 이렇게 4곳이 선정이 됐죠. 아기자기한 다도해의 섬과 기암괴석을 간직한 유달산.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 케이블카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절경들입니다. 100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목포 원도심. 도심 자체가 지붕 없는 근대 역사 박물관으로도 손색이 없을 만큼 의미 있는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이런 천혜의 자연경관과 풍부한 관광자원을 갖추고도 그동안 관광객들에게 외면당했던 목포. 최근 정부가 목포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해 강릉과 전주, 안동시를 포함한 전국 4곳을 지역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도시를 거점으로 삼아 수도권으로 몰렸던 관광객을 지방으로 분산하겠다는 취지에서입니다. 근대 역사 문화, 그 다양한 자산과 콘텐츠, 또 마세도시 목포, 슬로시티 등 다른 지역들과 차별화된 자원을 활용한 글로벌 도시로서 성장 가능성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목포시는 관광 거점 도시 선정으로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만호동과 유달동 일대는 근대 역사 자원과 연계해 도보 여행의 묘미를 느낄 수 있는 콘텐츠가 도입됩니다. 근대 역사 자원을 활용한 공연과 축제도 한층 더 강화될 예정입니다.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수도권에만 집중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좀 지방으로 분산시키자 이런 차원에서 이 관광 거점 도시 사업을 정부에서 추진을 한 건데요. 일단 그 5년 동안 1,000억씩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목포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광과 에너지, 뭐 수산식품 뭐 이런 미래 3대 전략 산업을 기조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런 기반을 조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삼ок도 같은 경우는 이제 유람선도 이제 취항을 하는데 거기를 사계절 꽃피는 섬으로 이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시설들을 좀 하고 있고 또 낭만포차 여수처럼 뭐 낭만포차도 거기다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목포가 안고 있는 가장 취약한 게 뭐냐면 차류형 관광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살 곳이 경유지, 이렇게 경유해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숙박할 수 있는 관광지로서 육성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이런 관광 상품을 개발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 전직 시장님들이 했던 어떻게 보면 해양 음악 분수도 밤에만 이게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이유가 전략적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볼 수 있도록. 그러면 자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건데요. 아무튼 이 사업이 이 관광 거점 도시 사업이 추진이 되면은 목포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뭐 숙박 시설이나 이런 부분부터 또 관광 기반 시설들이
훨씬 더 나아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좀 이건 좀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 지역에서도의 이런 뭐 공직자분들 또 뭐 지역 주민들에 대한 마인드에 대한 이런 변화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평화광장 같은 곳을 가면 버스킹 공연들을 사실 해요. 여기도 하는데 참 웃긴 게 목포시는 그거를 딱히 권장하지를 않더라고요. 버스킹 공연을 자연스럽게 와서 공연을 공연을 해요. 다시 이제 재개를 했어요. 네, 하고 목포시도. 뭐 할 수 있게끔 뭔가를 계속 이렇게 시설도 마련을 해주든 뭔가 혹은 뭐 이렇게 장소만 제공을 해줄 수는 있는 거잖아요. 뭐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돈을 받는 것도 아니니까 뭐 자연스럽게 목포시는 돈을 줘요. 근데 지금은 안 하더라고요. 그걸. 네, 예. 코로나 때문에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자원봉사 격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유독 저 이제 갓바위를 넘어가는 쪽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데 거기서 공연을 못 하게 하세요. 왜요? 뭐 누구 이제 민원이 하나가 들어왔는데 뭐 하지 말라 이랬는데 본인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그거 하나로 그냥 쑥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내가 이 지역을 관광도시로서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런 것들을 좀 옳고 그름을 좀 떠나서 중간에서의 좀 이런 협조적인 자세들이 좀 먼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돈을 투입하고 뭐 뭔가를 계속 진다고 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전에 유달산 입구 계단 바로 밑에 어떤 분이 노래방 기계를 갖다 놓고 거기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러면 노래를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버스킹인가요? 아니요, 버스킹이 아니라 노래방 기계를 갖다 놓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노래를 한 번씩 부른 사람들이 그냥 갈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딜레이가 바구니에 되는구나. 돈을 넣고 가는 거죠. 일종의 이제 아. 상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건 막아야죠. 네. 네. 그런 경우는 사실은 막아야죠. 이게 좀 자연스럽게 뭐 이제 편하게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럼 이제 조금 이제 동부 쪽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네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목포랑도 연계가 좀 있는데 사실 목포가 이번에 4대 거점 도시 선정되고 투자가 되면서 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사실 좀 마련은 됐어요. 근데 지금 동부권 같은 경우 여수와 순천에 좀 편중되어 있다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반면에 이제 광양 같은 광양은. 경우는 또 안 되잖아요. 맞아요. 심지어 셋은 거의 붙어 있다고 봐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너무 또 두 곳에만 편중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광양이 너무 준비가 안 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맞나요? 네, 정확히 보셨고요. 이 정연복 광양시장이 재선에 이제 성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선 7기 기자회견에서 당당히 밝힌 게 이제 5대 공약 중에 3가지가 관광 공약이었어요. 광양시가 이제 철강이나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전남도에서 이제 손꼽히는 그런 강한 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탄탄한 경제 구조가 잘 짜여져 있는데 가장 약한 게 관광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광양은 이렇다 할 관광지 자체가 일단은 없고 백운산하고 끝이거든요, 사실. 스토리텔링 할 만한 이제 관광지가 없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빼든 게 야경 관광하겠다. 광양시가 이제 해비치로라고 야간 그 경관 조명 설치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광양 포스코 그 산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섬진강변을 따라서 쭉 이어지는 이제 교량마다 경관 조명을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광양의 밤을 완전히 탈바꿈을 시키겠다. 그러면 밤에 관광을 하려면 주무시고 가야겠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체류형 관광을 좀 유도하겠다 이런 정책을 펴고 계시고 준비 중이시죠. 광양시장님이 결국 불시장이 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셨구나. 네, 맞습니다. 야화인가요? 불시장. 불시장. 이게 뭐 어떻게 불을 보면 켜서 뭐 관광객을 붙잡겠다. 그죠. 그런 전략인데 결국은 이것도 컨셉을 잡겠다라는 얘기 아닌가요? 네, 맞아요. 네. 광양이 좀 면적이 좀 작죠. 그렇죠. 인구가 20만이 채 지금 안 돼. 15만 5천. 15만 5천 정도. 네. 광양 매화 마을과 백운산. 네. 그중에 뭐가 매화축제 있습니까? 말고는 없고 없죠. 뭐 이제 광양에서 이제 가을에 숯불구이 축제를 하기는 하는데 관광객들이 많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뭔가 이 축제 안에서 결국은 상행위를 위한 지역 주민들을 위한 그런 그렇죠, 소규모 행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어떻게 보면 광양에 특화된 행사가 아니라 아니고.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마련되어 있는 행사들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앞서서 이제 저희가 계속 비슷한 얘기들을 좀 오가고 있는데 결국은 제대로 된 컨셉 없이 가져가야죠. 가져가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뭐 야경,
그다음에 목포 같은 경우도 이제 4대 거점 도시로 잡히면서 뭔가 컨셉을 좀 하나씩 잡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지금 보이고는 있어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컨셉을 잡는 시간들이 지금 너무 오래 걸리고 있지 않나. 여수에서 고흥을 잇는 연륙연도교입니다. 여수 화양에서 조발, 낭도, 적금까지 4개 지역을 모두 연결하는 교량입니다. 교량의 전체 길이만 17km. 여수에서 고흥을 가려면 1시간 20분 정도가 걸렸는데 이 교량을 이용하면 30분 만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무려 50분가량 단축된 이동 시간에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노인들이나 주민들 환자가 생길 때 빨리 후송할 수가 있어서 좋겠고요. 또 특히나 노인들이 항상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보고 싶어. 그런데 배로는 자주 왕래를 못해요. 자주 왕래를 못하는데 이제 그런 점이 상당히 주민들로 와서는 좋겠고요.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30년을 내다봤을 때 1,300억 원에 가까운 교통비가 절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보면 뭐 이런 연육교, 연도교들이 또 많이 뚫렸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개별적으로도 이동이 사실은 좀 수월해지기는 했어요, 실제로. 그렇죠. 환경적으로.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여수하고 고흥이 좀 연결이 됐는데 이 같은 경우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고흥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뭐 관광이 활성화된 지역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근데 오히려 이걸 기점으로 해서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뭐 시티 투어 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연계돼서 더 활성화되고. 하면 고흥도 좀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지역인 거죠. 이제 이번에 이 연륙연도교 시티 투어 버스가 이제 운행이 시작이 됐는데요. 노선을 보니까 사실 고흥에 가기 너무 좋은 노선인 거예요. 여수 이순신 광장에서 탑승을 해가지고 연륙연도교 지나서 고흥의 쑥섬. 여수에서 출발해서 네, 공항으로 여수에서. 가구나. 아. 또 순천에서도 출발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수에서 바로 연륙연도교를 타고 고흥 쑥섬을 가요. 쑥섬에 갔다가 고흥의 그 나로도, 그 우주발사 전망대까지 가가지고 쭉 보고 다시 여수 이순신 광장에 내려주는 이런 코스여가지고 뭐 타지에 있는 관광객들 뿐만이 아니라 여수 지역민 분들도 그냥 차 없이 그냥 버스 딱 타면은 이순신 광장 타면 갔다가 와서 또 이순신 광장에 내려주니까 많이들 애용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어요. 사실 이런 교통편이라든가 이런 시티 투어 버스들만 좀 잘 돼 있어도 뭐 신안에서 목포 간, 뭐 아니면 목포에서 뭐 이쪽 어디 간, 또 뭐 여수에서 고흥 간, 뭐 이런 식으로 다들 지자체 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아질 것 같아요. 연계성을 두고 서로 상생하겠다는 뜻이 좀 있다라고 하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 그렇죠. 그게 더 힘을 키우는 일일 수 있어요.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가 있고 지자체장들의 모임이 맞아요. 있고 뭐 전남 시군 단체장들 뭐 이런 모임이 단체 있는데 그런 데서 계속 논의는 되고 있어요. 논의가 되고 뭐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뭘 대해서 뭐 이번에 축제를 다음 달에 어디서 하니까 공동으로 홍보하자 이런 차원. 굉장히 좀 어떻게 보도자료 하나씩 내시고. 그렇죠. 미미한 맞아요. 수준에서 하고 있죠. 계속 같은 얘기의 반복인 것 같아요, 결국은. 그러니까는 뭐 누가 얘기하기 전에 앞서 좀 같이 상생하려고 하는 일단 마인드부터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그리고 그런 마인드가 있으면 우리가 이런 고민 솔직히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뭐 노선별로 이제 연계시켜서 버스 노선이든 뭐 아니면 뭐 관광 코스든 개발을 해서 서로 좀 상생할 수 있는 방안 저희가 얘기하지 않아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결국은 마인드부터 좀 변화를 시켜야 되네요. 저 출입하시는 지자체들이 있으시죠? 네. 네, 저 1대1 개인 면담 좀 하시고요. 좀 건의 좀 하십시오. 네, 오늘은 전남 지역 관광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습니다. 뭐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얘기를 들으시고 공감하시는 부분들도 있었을 거고 또 이런 부분들을 되게 아쉬웠는데 더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뭐 아이디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호남방송으로 아니면 저 순천에 있는 아라방송으로 우리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항상 의견 주시면 그거에 맞게 또 저희 기자회견도 좀 준비가 됩니다. 항상 열려 있으니까 항상 이야기 해주시길 바랍니다. 뭐 앞으로 더 좋은 얘기, 좋은 소식 그리고 또 이런 주제를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한 번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